자, 이제 과도한 책임감에서 조금 이제 있는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,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좀 정리를 해볼게요. 우선은 대부분 이제 책임감의 영역에서 굉장히 이제 높으신 분들은 먼저 이제 그 심리검사에서 TCI에서 자율성이 높으면서 이 책임감에 대한 과도한 영역들이 높으면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, 삶의 방식,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라 타인인 거예요. 부모님을 쉬게 하고 싶다, 형제들의 이 부분들을 도와주고 싶다,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내 삶에서 나가 없고 부모님, 형제, 그러니까 이거를 돕지 말라는 거하고는 달라요. 이제 자율성이라는 건 내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방식인데,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한 목적의식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너는 이래야 된다, 너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, 너는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에 내가 이게 짓눌려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책임감의 이야기를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늘 어깨가 무거운 거야. 저도 이제 제가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.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,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잘해야 되고, 막 뭔가 이제 이 집의 빚도 갚아야 되고, 이 집에 이런 것들을 내가 막 해서, 막 괜찮은 집안이다, 이런 걸 막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들이, 책임감이 저 젊은 시절 내내 저를 막 이 어깨에 짓누르고 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책임감에 과도하다 보니까, 근데 그 사실 책임감은 이제 자라나는 환경에서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거예요. 부모가 줬다고 할 수 있겠죠. 너가 뭐 집안을 일으켜라. 그렇지만 그건 내 삶이 아니잖아. 부모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걸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니거든. 근데 그걸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내담자들에게 이 책임감의 영역, 이 부담감의 이런 영역이 있을 때는 그게 이제 누가 주었느냐를 좀 탐색해야 돼. 왜 누가 이 부분을 해야 되냐? 누가 얘기를 했느냐?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있지만은 결국 그것을 가져오는 건 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과 해야 된다라는 부분. 그래서 이 젊은 날 이 책임감에 짓눌린 사람들은 기본적인 신체 증상이 일어나요. 소화가 안 되고 위장장애. 그래서 매일 젊은 사람인데 막 열손 열반가락을 맨날 따야 돼. 소화를 못 하는 거야. 몸이 돌덩어리니까. 왜? 긴장을 하니까, 책임감. 맨날 이 스트레스, 이게 되어야 된다는 이 스트레스. 자기 밥도 내 위에 들어간 밥도 소화를 못 해요. 왜? 부담감이 늘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 몸을 지배하는 게 이 부담감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. 책임감이. 그래서 이 내담자에게 이 책임감, 이런 있는 부분들을 누구 책임감이냐. 그게 자기 삶에서 필요한 것이냐. 정말로 자기가 가져온 거냐를 계속 이제 물어봐야 돼요. 그 부분들을. 그러지 않으면 그 안에서 이제 계속 노예가 되는 거죠. 노예가. 제가 살았던 삶처럼. 그래서 소화도 못하고 내 몸이 내게 아니라 이제 우리 집안이 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에 몸으로 사는 거예요. 내 몸이 아니야.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목적의식, 자율성에. 그래서 나는 뭘 선택하고 뭘 책임져야 되는가. 내 거를 책임져야 돼, 내 몸을. 자기 몸 자기가 자기 것을 책임져야지, 자기 거.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. 그래서 당신 삶에서 뭘 선택하느냐, 누구를 위해서 선택하느냐,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다루는 거죠. 결국 이제 내가 가족을 일으켜야 된다, 장남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, 이제 이런 것들을 내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의 것으로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으면은 억울함이 많은 거야. 내 걸 선택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억울한 거야. 이래도 억울하고 저래도 억울함 이슈가 많은 거야. 그러니까 탓을 하게 되고 막 이 부모 때문에 이랬다, 결국 너 때문에 이랬다, 이런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내 삶에 대한 주체적인 것들로 옮겨와야 돼요. 이제 그러려면은 이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자가 질문을 해줘야죠. 벗어나게 하는. 그렇게 하면 이제 내 스스로가 내가 다 집안을 일으킬 수 없다. 이걸 이제 내가 알아야 돼요. 내가 왜 집안을 일으켜야 돼? 그건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거지.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? 엄마가 못한 것은 내가 못한 거야.
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걸 내가 막 해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. 그 다른 사람은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될 거 다 이것도 내 거야.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알아야 돼요. 내가 우리 집안에 일으킬 수 없구나.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일으킬 수 없구나. 자기 한계를 얘기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담자가 보게끔 해야 되는 거죠. 안 그러면 계속 그 굴레에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압박감으로 사는 거죠. 내 삶이 아니에요. 내 선택하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내려놓으니까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선택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. 그게 이제 이 성숙한 성격 형성의 과정이에요. 이 자율성에서 얘기한 나와의 관계. 내가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타인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TCI 검사를 토대로 성격 형성의 성숙한 방법으로 가는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그 방식대로 다만 상담사가 질문을 한다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책임감이라는 걸, 이거 내가 할 수 없구나. 이걸 인정해야 돼요. 근데 이제 나는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들, 장남들은 또 내가 이 가정을 막 책임져야 된다.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서 부모를 막 해줘야 된다라는. 부모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는. 부모는 부모가 풀어야 돼요. 부모가 못 푼 거는 그 세대에 못 푼 거예요. 내가 왜 부모 것까지 풀어줘야 돼? 그건 할 수 없다라는 거. 그거를 상담 시간에 상담사가 질문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. 그게 책임감을 벗어나는 한 방식일 수 있겠다. 또 이제 그럴 때 이 책임감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이 죄책감이라는 게 항상 이제 따라다녀요. 죄책감에.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는데,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, 이런 이제 그 죄책감의 이슈들이 같이 다녀요. 그러면은 이제 이 죄책감의 이슈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, 죄책감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. 그럼 이제 오늘은 우선 죄책감을 여기다가 좀 담아놓고, 좀 이제 박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이어놓고, 오늘은 우리가 나가 원하는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. 그렇게 해서 좀 얘를 이제 따라다니면은 조금 여기 좀 들어가 있어라 그래. 그리고 좀 이제 너하고 나하고만 얘기해보자.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. 이제 방법적인 부분으로서는.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불안이 작동해줘. 왜냐하면 내가 뭔가 집안을 일으키고 책임감이 있으면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, 그러지 못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 가족의 시선들, 이런 것에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갈등을 느끼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생겨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일치성을 갖기가 힘들잖아요. 내가 할 수 없는 것, 할 수 있는 것,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내 스스로가 이제 나에게 하기는 어려워요. 그래서 상담사가 질문을 해주고 자기를 바라보고 또 인정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격 형성에서 자율성과 연대감 이 부분에 이제 그 5점 이하의 낮은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가져가는 거죠.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분들. 자,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거를 먼저 할 거냐는 이제 그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. 목적의식,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내가 뭘 원하는지 얘기잖아요. 욕구를 물어보잖아요. 이게 이제 이 TCI에서는 목적의식이라고 나오는데, 이 책임감이라는 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니까 내가 힘들어도 그냥 해내는 거야.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은 우리가 힘들어도 해내잖아요. 이제 그게 얼마나 그 성숙하냐 안 하냐의 결정인 거죠. 맨날 이제 탓하는 사람은 애기들이 탓하는 거죠. 엄마 때문에 게임 져서, 엄마 때문에 뭐 했어, 엄마 때문에 뭐 했어 하는 거. 그런 게 이제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누구 탓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린 아이들의 특징인 거죠. 그게 이제 그 안에서 발달이 이제 멈추어진 거죠. 부분들에서.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못한 거예요.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부분들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로 자기 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. 부분들을. 근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부분들.
그 이제 이 책임감을 이제 외재화해서 그 책임감을 좀 이미지로 하면은 당신에게 어떻게 좀 보이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. 그럼 뭐 바위덩어리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런 돌덩어리가 막 저를 짓누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었죠. 그거를 이제 좀 약간 무게로 보자. 또 이게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. 그러면 이제 내가 숨을 못 쉴 만큼 막 그러니까 몸이 맨날 아픈 거예요. 갔다 오면 막 바깥에만 갔다 오면 그냥 몸이 막 이런 저희 형부가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젊은 사람이면 돌을 먹어도 씹어도 삼켜서 돌을 갈아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인데 처제는 이 호박꽃이 피기도 전에 지겠다. 이런 얘기를 하는. 그 정도로 제가 대학 때 이 긴장과 책임감에 짓눌려서 얼마나 제가 에너지를 소모한지 아시겠죠? 그 정도로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. 매일 내가 나를 소모시키는 거야. 그럼 바깥에 막 한번 갔다 오면은 그냥 몸이 힘들어서 그냥 길길길 하는 거죠. 부분들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,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.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아야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그 책임감에. 그래서 그 책임감을 다루는 것이 상담에서 필요한 부분이다.